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일과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었어요. 가난했고 뚱뚱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한 무리가 저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 중에서도 주동자였던 친구가 항상 나를 비웃고 괴롭혔죠. 매일같이 돈도 없으면서 왜 학교는 오냐 땅 꺼지겠다. 같은 말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제 도시락을 몰래 먹으면서 어차피 너 먹어봤자 살만 찔 텐데 내가 대신 먹어줄게라던. 그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매일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님께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내가 이들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은 없다. 공부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수밖에.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AI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AI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생긴 건데 처음엔 단순한 흥미였어요. 근데 대회를 나가보고 입상도 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점점 AI 기술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로 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회사를 차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창업 자금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AI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아리 선배들, 교수님들, 그리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발로 뛰었죠. 그 과정에서 운 좋게 몇 군데서 투자도 받고 국가 창업 지원금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회사를 차리고 나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작은 원룸 하나를 빌려서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고객을 만나 설득까지 해야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던 건 그때 제가 배웠던 성공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교훈 때문이었어요. AI 기술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산업에 접근했고 특히 제가 선택한 첫 분야는 의료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의료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병원들과 계약을 맺었고 그 AI 솔루션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큰 병원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커지고 점점 직원도 늘리면서 회사를 확장하게 됐죠. 그러다가 얼마 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 그 무리의 주동자였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가운 척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잘 지냈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요즘 회사도 차렸고 대박이 났다면서? 진짜 대단하다. 내 소식 듣고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 그 말의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분명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애들도 셋이나 되고 장모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벌어야 할 돈이 너무 많아. 직장도 구하기 어려워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도저히 안 풀리더라고. 내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 회사에 나 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일할 기회를 좀 줘. 그 친구는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목소리에서도 간절함이 묻어났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예전에 내한테 잘못한 건 아는데 이제는 우리도 나이 먹고 처자식도 책임져야 하잖아. 내가 실수했던 건 미안하지만 가족들 생각하면 더 이상 자존심 부릴 여유가 없어. 부탁 좀 할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친구가 이제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그리고 저 또한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한데 우리 회사는 지금 사람을 뽑을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AI 쪽은 너도 알다시피 기본적인 기술 이해가 필요한데 그걸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너한테도 이 분야가 맞을지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너를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쳐줄 여력이 없어. 그러자 그 친구는 한 번 더 부탁했어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자빌이라도 청소라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받아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청소 같은 일은 우리 외주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내부 직원이 따로 할 일이 없어. 솔직히 지금 우리 회사에서 너에게 딱 맞는 일을 찾기 어려워. 그리고 내가 내 상황이 힘든 건 이해하는데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게 너한테 좋은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어. 친구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어쨌든 고마워. 너라도 성공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기분이 묘했어요. 그 친구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지만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서 쉽게 도와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제 길을 가야겠다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결국 그때 겪었던 힘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고통은 힘들지만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결국 가장 큰 복수고 가장 큰 성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